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영시정 뉴스 장세론입니다. 평년보다 따뜻했던 2월이 지나고 꽃망울을 터뜨리는 3월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지난 한 달간의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수산 1번지 통영에 수산업 고도화를 이끌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가 조성됩니다. 통영시가 한국수산업경영인 통영시 연합회와 함께 2월 2일 대구 자어 방류 행사를 가졌습니다. 제47주년 통영해상순직장병 합동위령제가 2월 22일 정량동 이순신공원 내 위령탑에서 열렸습니다. 통영시는 2월 24일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첫 헌혈 릴레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산 1번지 통영에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가 조성됩니다. 통영시는 2월 16일 도산면 법송 일반산업단지에서 지역 수산업 고도화를 이끌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총 150억 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는 센터에는 임대형 공장과 수산물 가공식품 시험 공장, 제품 개발실, 회의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통영시가 한국수산업경영인 통영시 연합회와 함께 2월 2일 대구 자어 방류 행사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축소 진행된 이번 행사는 그동안 수정란을 방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구 자어 700만 마리가 방류됐습니다. 겨울 대표 어종인 대구는 최근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통영시가 지난 2007년부터 방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47주년 통영해상순직장병 합동위령제가 2월 22일 정량동 이순신공원 내 위령탑에서 열렸습니다. 통영해군 전우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강석주 시장과 유족, 해군 159기 동기회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통영해상순직장병 위령제는 지난 1974년 해군 159기, 해병 11기 훈련병들이 통영 충렬사를 참배하고 돌아가던 중 배가 침몰해 순직한 159명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통영시는 2월 24일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올해 첫 헌혈 릴레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혈액 수급의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헌혈에는 통영시청 공무원 등 23명과 주민 19명이 참여했는데요. 헌혈 참여자에게는 간 기능, 바이러스 항체 등 혈액 검사와 자원봉사 시간 인정, 기념품 증정 등 각종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한편 통영시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으로 헌혈 참여가 위축돼 헌혈 수급이 힘든 시기인 만큼 시청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영시는 2월 25일 시청 강당에서 주민자치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제1기 중앙동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다짐을 담은 위원 선언문 낭독,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1기 중앙동 주민자치회는 발대식 이후 분과별 활동 및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 마을 의제를 결정 실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날 강석주 통영시장은 중앙동이 우리시 15개 읍면동을 대표해 첫 번째 주민자치회 실시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주민자치회에 이정표를 세운다는 자부심과 긍지로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통영시는 2월 24일 시장실에서 무료 법률 상담실 상담관으로 위촉된 변호사 4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 상담관은 2년간 통영 시민을 상대로 민사, 형사, 행정 등 일상생활 법률에 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통영시 무료 법률 상담소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통영시가 8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성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올해 철거 목표는 주택 200동과 비주택 20동, 지분 개량 20동이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3월 5일까지 구비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인근 읍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통영시는 2월 24일 통영시청에서 제2기 통영시 청년정책 홍보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청년정책 홍보단으로 선정된 13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올해 청년정책 사업과 홍보단 활동 방향 등을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청년정책 홍보단은 올해 12월까지 청년정책 홍보를 위한 콘텐츠 생산과 자료 공유, 각종 청년정책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어서 사진으로 보는 우리 지역 소식입니다. 통영시가 2월 1일부터 농업기술센터에 신활력 사무국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을 위한 조직인 통영시 신활력 사무국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사회 실현을 목표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통영시는 2월 4일 시청회의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대학 교수와 관련 기관 등 19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2년간 도시관리 계획과 개발 등의 분야에서 자문과 심의 등을 맡게 됩니다. 통영시는 2월 17일 시청회의실에서 보육 전문가와 어린이집 원장,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인가 제한, 농어촌 어린이집 특례 인정 허용 등 올해 통영시 보육 정책을 설명하고 점검했습니다. 통영시는 2월 19일 통영관광개발공사와 스카이라인 루지 통영 등 주요 관광사업체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통영시와 관광사업체 등이 함께 지역 관광 활성화와 공동 전략 등을 세우고 다양한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제57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이 2월 17일부터 통영 산양스포츠파크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8년 연속 통영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81개 팀 4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전 경기를 무관중으로 진행했습니다. 통영시는 2월 24일 경남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1호인 도남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을 준공했습니다. 이번 그린 리모델링으로 도남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지고 보육 환경이 크게 탈바꿈됐습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어린이집과 보건소, 의료시설 등 노후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실내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통영시에서는 지역화폐 모바일 통영사랑 상품권을 민간 배달 어플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25일 허니비즈, 띵똥 민간 배달앱 대표와 함께 모바일 통영사랑 상품권 배달앱 제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배달앱은 3월 12일까지 오픈 준비를 완료하고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3월 22일 정식 오픈할 예정입니다. 통영시 봉평동은 2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 결정에 따라 3월 2일부터 경로당이 운영 재개됨에 따라 코로나 퇴치 방역 및 청소에 나섰습니다. 또한 경로당 시설물을 안전 점검하여 어르신들의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경로당 재개 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경로당 운영 시간과 취식 금지, 경로당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발열 체크 등이 잘 지켜지는지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통영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